전하! 5단에 독침이 있어요. 호위무사들에 둘러싸인 임금님 가마가 한양거리를 지나가던 순간 한 가난한 10살짜리 소년이 다가와 가마 행렬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5단에 독침이 있습니다, 전하! 정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웬 이상한 아이냐며 비웃었고 포졸들은 소년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소매 안에서 무언가 발견하더니 멈추거라!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전해 들은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비가 막 그친 거리였습니다. 흙냄새가 촉촉이 올라오고 처마 끝에선 빗물이 또르르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때 멀리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 둥, 둥. 임금님 행차시다. 엎드려. 어서. 장사치가 허겁지겁 좌판을 덮었습니다. 임금의 가마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호위무사들이 좌우로 늘어서고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가 거적더미 곁에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10살쯤 되었을까요?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이름은 하진. 떠돌다시피 살며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아이였지요. 오늘도 먹을 것을 구하러 나왔다가 행렬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다른 이들처럼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가마를 바라보았어요. 임금이 창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의 귀에 무언가 들렸어요. 아주 작고 날카로운 소리. 쇠가 쇠에 스치는 듯한 마찰음이었지요. 하진의 눈이 임금의 소매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소매 안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매 안에 뭔가 들어있다. 그것도 날카로운 것.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입이 먼저 열렸지요. 전하! 소매 안에 독침이 있사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순간 거리가 얼어붙었어요. 뭐냐 저놈은? 감히 어디서?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지요. 저놈을 당장 잡아라! 무사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거친 손이 하진의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이놈! 행차를 막다니! 내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하진은 붙잡힌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임금에게서 떼지 않았지요.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어라. 무사들이 동작을 멈추었어요. 임금이 곁에 내관을 불렀습니다. 짐의 소매를 살펴보아라.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매자락을 펼치고 옷감 속 접힌 부분을 더듬었지요. 그리고 손을 멈추었어요. 전하! 내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늘고 짧은 침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끝에는 푸른 빛이 배어 있었지요. 어이가 달려와 침 끝을 살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하, 맹독이옵니다. 한 번만 스쳤어도 큰일 날 뻔하였사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령 독침이란 말이냐. 저 아이가 어떻게 한 거지? 호위무사들이 즉시 거리를 통제했어요.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진을 내려다보았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강하진이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어요. 어찌 알았느냐?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리고 소매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사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풀어주어라. 무사가 손을 놓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명했습니다. 곧장 대궐로 복귀한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행렬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빠져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지요. 그곳에는 아버지 강문식이 있었습니다. 하진이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디 다녀왔느냐? 그냥 나갔다 왔어요. 얼굴이 왜 그리 굳었느냐?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마 행렬, 외친 말, 그리고 소매 속에서 나온 독침까지.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네가 직접 본 것이냐? 예. 분명히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고? 예.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뜻밖의 말이었어요. 목숨을 구한 일이니 잘한 것이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끝에 무언가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궁 안일은 한 번 얽히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 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궁에서 일을 했었다. 하진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도 별것 아닌 일 하나가 커져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지. 무슨 일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하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저기 오신다! 비켜라! 비켜!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비켰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가 집 앞에 멈추었지요. 쿵쿵쿵. 문이 벌컥 열리고 관복을 입은 이들과 군졸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진은 순간 아버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앞에 선 내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너가 아진이라는 아이가 맞느냐? 예. 전하께서 부르신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요. 궁. 아버지가 쫓겨난 바로 그곳.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겁내지 마라. 아버지, 아는 대로 말하면 된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그리고 아주 작게 덧붙였어요. 괜히 잘못된 일에 휘말리지만 마라.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섰어요. 밖에는 횃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지요.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궁으로 향하는 길. 10살 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흔들렸어요. 그 빛을 따라 하진은 걸어갔습니다. 궁궐 안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사람은 많았어요. 내관들이 오가고 궁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지요.
하지만 다들 발소리조차 작게 내며 움직였습니다. 웃음소리도 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진은 내관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기둥마다 등불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반질반질 닦여 있었지요. 문이 하나 열리고 또 하나 열리고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마침내 넓지 않은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임금 이현이 앉아 있었어요. 하진은 얼른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이기도 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어요. 어제 일을 다시 말해보아라. 하진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 전하의 소매 안에서 쇠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사옵니다. 소리만 듣고 외친 것이냐? 아니옵니다. 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소매 안쪽이 계속 같은 쪽으로 밀리는 것도 보였사옵니다. 숨긴 물건이 아니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하진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소인은 남들보다 잘 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작은 움직임도 잘 보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지요. 소리도 남들보다 잘 듣사옵니다. 임금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또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진은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읽사옵니다. 임금의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스쳤어요. 마음을 읽는다. 예. 눈빛이나 손짓, 말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강 알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궁 안이 편치 않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침전 밖을 서성이는 발소리가 있다. 임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신하들 사이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는 기색이 있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지요. 그리고 어제 일까지 있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는 것 같으나 누군지 알 수가 없다.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어요.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부탁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에게 하기엔 너무 큰 부탁이었지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내관을 불렀어요. 이 아이를 궁 안에서 심부름과 기록을 맡는 아이로 두어라. 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덧붙였어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되 겉으로는 심부름을 맡는 것으로 하라. 딱 알맞은 자리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궁 안을 돌아다닐 수 있는 자리. 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 받들겠사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지로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이상한 것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예, 전하. 하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길거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꽁 안을 돌아다니는 눈과 귀. 10살 소년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리였지요.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별을 올려다보았어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궁 안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궁에 들어온 첫날부터 하진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긴 복도는 닦아놓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했어요. 문 하나 열리고 닫히는 데에도 순서와 법도가 있었지요. 내관이 문을 열면 궁녀가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야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시장통에서는 큰 소리로 불러야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수 있었는데 궁에서는 오히려 작은 소리 하나가 더 크게 들렸어요. 하진은 겉으로 기록과 전가를 맡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누가 부르면 물건을 전하고 어느 전각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짧게 적어 올리는 일이었지요.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하진을 반쯤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저 아이가 그때 그 아이라더라. 소매 속 독침을 알아봤다지. 에이, 운이 좋았던 거겠지. 이런 말이 궁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어요. 하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궁을 익혔지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복도는 해에 질 무렵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어느 뜰은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렸지요. 어느 내관은 걸음이 유난히 빠르고 어느 궁녀는 대답은 공손한데 눈부터 피했어요. 누가 누구와 자주 이야기하는지, 누가 어느 전각을 피해 다니는지. 하진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대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작은 소란이 벌어졌어요. 임금 앞에 올릴 문서가 들어있는 상자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분명 아까 여기 있었는데 누가 옮겼느냐? 이리 큰 상자를 누가 모르고 가져가겠느냐? 내관들은 당황해 뛰어다녔습니다. 전각 안은 금세 어수선해졌지요. 하진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문서 상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관 하나가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네가 그걸 알아서 무엇 하느냐? 하진은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바닥을 보았습니다. 상자를 끌고 간 자국은 없었어요. 들고 갔다면 분명 두 손을 썼을 것이지요. 그렇다면 급하게 움직였을 것이고 급하게 움직이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복도 모퉁이에 문서 한 장이 아주 조금 찢겨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한쪽으로 꺾여 있었어요. 상자가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빠져나온 것이었지요. 하진은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좁은 문 하나가 있었지요. 평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진이 문을 열었어요. 정말 그 안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상자. 누군가 급히 옮겨 두었다가 다시 가져갈 틈을 못 잡은 듯 했지요. 내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정말 여기 있었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진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상자가 무거워 보였으니 급히 든 사람은 멀리 못 갔을 겁니다. 그리고 종이 귀퉁이가 문에 스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탄성을 내질렀어요. 아니, 저걸 그 짧은 틈에 본단 말이냐? 눈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 일은 그날 궁 안에서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있었지만
임금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지요. 임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소매 속 독침을 본 것이 아니로구나. 그날 저녁 내관 하나가 하진에게 다가왔어요. 전하께서 너를 기특하게 여기신다 하셨다.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옵니다. 앞으로도 보이는 대로 말하거라. 전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 하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밤이 되어 혼자 복도를 걸을 때 하진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보일 것이다. 궁 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복도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10살 아이의 눈은 이제 막 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궁 안은 겉으로는 다시 조용해진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일상도 돌아왔지요. 내관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갔고 궁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겉은 고요한데 속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진은 다시 임금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각 안에는 임금 이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으로 들어온 빛이 길게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진이 엎드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고개를 들자 임금이 조용히 물었어요. 궁 안이 어떠하냐?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임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람들이 말을 조심하는 것 같사옵니다. 왜 그렇게 느꼈느냐?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많사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누가 특히 그러더냐? 딱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사옵니다. 다만 전각 앞을 지날 때 대신들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을 여러 번 보았사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른 질문이 이어졌어요. 가족은? 아버지와 둘이 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느냐?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궁에서 일을 하셨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궁에서? 예.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만두셨다고만 들었사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세한 건 아직 몰랐습니다. 임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임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복잡하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고 한 번 얽히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임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좋은 일로 들어와도 나쁜 일에 휘말리고 아무 잘못 없이도 쫓겨나는 곳이다. 하진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이 아버지 일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임금이 그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네가 여기 있는 것은 내 선택이다. 그것만은 기억해라.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누군가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전하. 문이 벌컥 열리고 내관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어요. 큰일이 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곧바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동쪽 전각 쪽에서 불이 났사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하진도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전각. 책과 문서, 그리고 여러 물품들이 보관된 곳이었지요.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냐. 아직 크게 번지지는 않았사오나 바람이 불었어. 임금은 말을 끊었습니다. 가보겠다. 그리고 하진을 힐끗 보았어요. 너도 따라오너라. 하진은 얼른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먼저 문을 나섰어요. 내관들이 뒤따랐지요. 하진도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뜰을 건넜어요. 멀리서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게 보였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불. 왜 하필 지금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그의 눈이 좁아졌어요.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임금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는 것 같다. 하진은 이를 악물고 달렸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동쪽 전각이 눈앞에 나타났지요.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동쪽 전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이 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군졸들이 줄지어 불을 끄고 있었지요. 물이다. 더 가져와라. 이쪽으로. 이쪽.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불길은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연기가 매캐하게 퍼져 있었지요.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임금이 도착하자 모두가 길을 비켰어요. 전하, 납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어디냐? 이쪽이옵니다. 내관이 앞장서서 안내했지요. 불이 난 곳은 작은 보관 전각이었습니다. 책과 문서, 그리고 여러 물품들이 보관된 곳이었어요. 다행히 불은 빠르게 잡혀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안쪽 일부는 이미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앞으로 다가갔지요.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다. 불 냄새인데 단순히 나무 탄 냄새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기름.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바닥을 보았어요. 불이 시작된 지점이 눈에 들어왔지요. 한 군데로 모여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번진 게 아니었어요. 딱 한 지점에서 시작된 불이었지요. 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붙인 거다. 옆에 있던 내관이 그 말을 들었어요. 뭐라 했느냐? 하진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금이 안쪽을 살피고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인명 피해는 없사옵니다. 타버린 것은 문서 일부와 물품 몇 가지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관리 하나가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전하,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보관되어 있던 목록 중 일부가 사라졌사옵니다. 임금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타버린 것이 아니고? 아니옵니다. 없어졌사옵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불이 난 것보다 없어진 것이 더 문제였지요. 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불, 연기, 소동, 그리고 그 사이에 사라진 물건. 하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불은 가리기 위한 거다. 진짜 목적은 불이 아니었어요. 문서를 빼내는 것이었지요. 불은 그걸 숨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사이 누군가 문서를 가져간 것이에요. 완벽한 눈속임이었지요. 그때 하진의 시선이 한쪽으로 멈추었어요. 사람들 틈에서 멀찍이 서 있는 대신 하나. 우의정 민석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과 전각을 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의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깐, 아주 잠깐 동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사라진 물건이 있었던 자리 쪽을.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았지요. 하지만 하진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우의정의 눈이 먼저 그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불이 아니라 사라진 자리를 먼저 확인한 것이지요. 이상하다. 왜 저기를 먼저 봤을까? 아직 아무도 문서가 사라졌다고 말하기 전이었는데. 불이 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의정은 사라진 자리를 먼저 확인했어요. 마치 거기서 뭔가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진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우의정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지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연기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지요. 하진은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우의정 민석염. 그 이름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불이 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궁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타버린 전각은 정리되었고 사람들도 제자리로 돌아갔지요. 누구도 그날 밤 밀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의 머릿속은 그날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문서. 그 문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의정의 눈빛.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의정이 불이 아니라 사라진 자리를 먼저 바라보던 그 순간. 하진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움직이기로 했지요. 그는 먼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불이 났던 보관 전각 뒤쪽이었어요. 낮에는 정리된 듯 보였지만 뒤편은 아직 손이 덜 간 상태였지요. 사람들이 앞쪽만 치우고 뒤는 신경 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바닥을 천천히 살폈어요. 젖었던 자국은 거의 말랐지만 흙이 눌린 모양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물을 끼얹느라 진흙이 되었다가 마른 자국이었습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발자국. 한 사람이 급하게 걸어간 흔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섰다. 발끝이 깊이 파여 있었어요. 무언가를 품에 안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 흔적이었지요. 그 자국은 복도 쪽이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난 좁은 길로 이어져 있었어요. 하진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은 평소 잘 쓰지 않는 통로였어요. 청소도 덜 되어 있었고
사람 발길도 드물었지요.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습니다. 굳이 이쪽으로 간 이유는 답은 하나였어요. 사람 눈을 피하려는 것이었지요. 조금 더 가자 작은 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었어요. 하진은 문을 살폈습니다. 문고리 아래쪽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자국이었지요. 아주 조금 눈여겨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진의 눈이 좁아졌어요. 불이 난 뒤에 나간 게 아니라 불을 낼 때 이미 이쪽을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불을 지르고 문서를 들고 이 문으로 빠져나간 것이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느냐? 돌아보니 궁을 지키는 군조 하나였습니다. 하진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청소가 덜 된 것 같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군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쪽은 잘 안 쓰는 길이다. 굳이 볼 것도 없어. 혹시 누가 다녀간 적은 없습니까? 군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밤에는 잘 안 온다. 낮에도 거의 안 오고. 불이 나기 전에도요? 그때도 마찬가지지. 여긴 원래 사람이 안 다녀. 군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진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밤. 사람 없는 길. 바깥으로 이어지는 문.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안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바깥과 연결된 길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즉, 궁 구조를 잘 아는 사람. 그것도 이런 좁은 통로까지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때 저 멀리서 대신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몇 명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중 한 사람, 우의정 민석염. 하진은 잠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의정은 다른 대신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의정이 먼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신은 보았다는 것을.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일까? 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요. 다음에는 더 확실한 것을 찾아야 한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복도 위로 비쳐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지요. 하지만 하진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대신들과 함께 궁 안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큰 행차가 아니었어요. 잠시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지요. 날씨가 좋았고 연못 위로 버드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계도 비교적 느슨했어요. 호위무사 몇 명이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하진은 뒤쪽에서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하진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어요. 연못 옆 난간.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난간이었지요. 그 틈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햇빛에 비친 쇠붙이의 빛이었어요. 아주 얇은 쇠. 하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임금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항상 습관처럼 하던 대로 연못 옆 난간에
손을 뻗었지요. 안 돼. 하진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손대시면 안 됩니다. 순간 사람들이 놀라 돌아보았어요. 뭐냐? 무슨 일이냐? 하지만 이미 늦을 뻔했습니다. 임금의 손이 거의 난간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하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임금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위험합니다. 임금의 손이 난간을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난간 틈 사이에서 가느다란 바늘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숨겨져 있던 장치였어요. 손을 제대로 얹었으면 바늘이 그대로 손바닥을 찔렀을 위치였지요. 바늘 끝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독. 어이가 달려와 확인했어요. 맹독이옵니다. 스치기만 해도 위험한 것이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순간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전하, 이게 무슨 일이냐? 호위무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대신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좌의정이 크게 소리쳤어요. 잡아라. 지금 당장 이 근처를 전부 뒤져라. 군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난간을 내려다보았어요. 그 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장치를. 그리고 천천히 하진을 보았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하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소리가 났사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쇠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그것뿐이냐? 아니옵니다. 나무 틈이 조금 벌어져 있었사옵니다. 평소와 달랐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대신들이 수군거리고 군졸들이 뛰어다녔지요.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번 목숨을 비쳤구나. 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옵니다. 운이라. 임금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운으로 2번이나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난간 쪽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저 자리는 짐이 늘 손을 짚던 곳이다. 하진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연못가를 걸을 때면 항상 저 난간에 손을 얹곤 했지요.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독침을 숨겨둔 것이지요. 임금이 낮게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마속 소매, 2번째는 연못가 난간. 모두 임금이 자주 닿는 곳이었어요. 모두 임금의 습관을 아는 사람만이 노릴 수 있는 곳이었지요. 임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범인은 궁 안에 있다. 그리고 짐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임금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다.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 임금의 습관을 아는 자. 궁 구조를 꿰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하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의정 민석염.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지요. 연못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드잎이 흔들렸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암살 시도가 2번이나 이어지자 궁 안 분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오갔지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궁 안에 범인이 있다. 그것도 가까이에. 임금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최근 전각 출입과 물품 관련된 일에 관여한 자들을 전부 정리해 올려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문서를 뒤지고 기록을 살피고 사람들을 불러 물었지요. 며칠 뒤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하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임금이 명단을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하나 지워나가자 결국 위로 올라온 이름은 둘뿐이었어요. 좌의정 한규성, 우의정 민석겸. 하진은 그 두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어요. 이 둘은 모두 임금 가까이 쓰이는 물건의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궁 안 구조를 잘 알고 있었지요. 임금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즉,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임금이 그를 보았어요. 말해보아라. 하진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보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궁 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하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하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분명하게 말했지요. 그렇게 따지면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사옵니다. 하진의 시선이 명단 위에 머물렀어요. 임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진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그는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좌의정 한규성, 우의정 민석겸. 방 안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어요. 어린아이가 조정에 대신 둘을 두고 범인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내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감히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불이 난 것도, 문서가 사라진 것도, 전하 가까이 있는 물건에서 일이 난 것도 모두 궁 안 흐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하기 어렵사옵니다. 하나씩 짚었지요. 그리고 두 분 모두 그 흐름을 아는 위치에 계십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했어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 조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진이 본 것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가마속 독침도 연못가 바늘도 하진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 아이의 눈은 보통이 아니었지요.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한 말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진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어요. 둘 중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었지요. 임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을 부르라. 짧은 명령이었어요. 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문이 열리고 내관이 밖으로 나갔어요. 하진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좌이정과 우이정. 둘 중 하나가 범인이다. 하지만 누구인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 했지요. 곧 두 사람이 이 방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는 숨을 고르고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진실이 드러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불러 묻기로 했지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좌이정 한규성과 우이정 민석염이 나란히 섰어요. 하지는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임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좌이정이었습니다. 좌이정 한규성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전하, 더는 늦출 수 없는 일이옵니다. 목소리가 크고 단단했지요. 이미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전하의 목숨을 노렸사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보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옵니다. 누군가 분명히 전하를 해하려 마음먹고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말이 끊기지 않고 바로 이어졌지요. 더 미루면 그자는 더 대담해질 것이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뻗었으나 다음에는 더 가까이 올 것이옵니다. 한규성의 눈빛이 강해졌어요. 지금 당장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불러들이고 궁 안 출입을 전부 다시 살펴야 하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억울한 이가 생기더라도 전하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사옵니다.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숨김이 없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요. 이번에는 우이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하, 좌이정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지금 상황이 중한 것은 저 또한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말을 하나하나 고르듯 이어갔어요. 지금 궁 안은 이미 여러 소문으로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이면 그 혼란이 더 커질 것이옵니다. 잠시 말을 끊고 임금을 보았습니다. 범인이 있다면 분명 궁 안을 잘 아는 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좌이정과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달랐지요. 그런 자일수록 궁이 어수선해질수록 오히려 더 쉽게 숨어버릴 것이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 겉으로 드러내어 찾기보다 조용히 살피며 틈을 기다리는 것이 더 옳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지요. 전하께서 움직이시면 궁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은 그 움직임을 아끼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겉으로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좌이정은 말하는 내내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화를 숨기지 않았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우이정은 달랐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마다 아주 잠깐씩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지요. 하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다. 왜 고를까?
할 말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고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숨길 것이 있다면 말을 골라야 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꼈어요. 좌이정은 지금 상황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숨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우이정은 달랐어요. 마치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무 차분하고 너무 준비되어 있었지요. 하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급하게 말한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그의 시선이 우이정에게 머물렀습니다. 우이정. 아직 확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심은 더 짙어지고 있었지요. 임금이 두 사람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임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사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좌이정과 우이정의 말을 들은 뒤에도 하진은 바로 임금에게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의심이었어요. 우이정이 수상하다는 것은 맞았지만 그가 실제로 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느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범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직접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진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일부러 늦게까지 궁 안에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남은 심부름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이정이 드나드는 별당 근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지요. 복도에는 등불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하지만 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했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작은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어요. 먼저 들어오는 것은 낯선 사내 하나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요. 우이정의 신복인 듯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우이정 민석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낮에 보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하진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안쪽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연못가 일은 실패했소. 신복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이정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감, 이제는 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신복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전하의 경계가 높아졌습니다. 곁에 이상한 아이도 있고요. 우이정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 말이냐? 예. 눈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이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신경 쓸 것 없다. 사람은 경계가 높아져도 결국 같은 곳을 반복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을 짚는 자리, 기대는 자리, 그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말은 임금의 습관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손을 짚고 어디에 기대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우이정은 이미 여러 번 임금을 노렸고 앞으로도 계속 임금을 죽일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다음은 언제입니까? 우의정이 답했습니다. 곧이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어졌지요. 이번에는 확실히 끝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진은 확신했습니다. 우의정이 범인이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직접 듣고 직접 본 것이었지요. 가마속 독침도 연못가 바늘도 전부 이 사람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불을 내서 문서를 빼돌린 것도 이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하진은 더 듣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기둥 뒤를 빠져나왔지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정해졌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그리고 임금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우의정은 조정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하진이 위험해질 수 있었지요. 하진은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의정의 신복. 그 사람이 열쇠다. 신복을 잡으면 우의정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복은 분명히 흔적을 남겼을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이제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우의정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다음 날부터 하진은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우의정을 직접 잡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남아있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들었습니다 라고만 말해서는 부족했지요. 하진이 먼저 찾은 것은 사라진 문서와 연결된 흔적이었습니다. 화재로 사라진 문서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궁한 모든 기록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일부는 다른 전각에도 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기록을 맡는 논해관에게 다가갔어요. 예전에 물건 들어온 기록을 따로 적어둔 것이 있습니까? 논해관은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큰 기록은 타버렸지만 간단히 적어둔 장부는 남아있다. 왜 그러느냐?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요. 논해관이 장부를 가져왔어요. 하진은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지요. 최근 궁 안으로 들어온 물건 몇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진의 눈에 걸렸어요. 얇은 침 모양의 금속 물품. 하진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거다. 그 물건은 우의정 쪽에서 들여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독침. 가마 속에 숨겨져 있던 그것. 그리고 연못가 난간에 숨겨져 있던 것. 모두 여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뒤로 기록을 넘겼지요. 그러다 예전 기록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문식.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내용을 보았어요. 기록착오로 물품 출납에 혼선 발생. 이것이 아버지가 쫓겨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같은 시기 우의정 쪽 물품이 들어온 기록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빠진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우의정 쪽 물건을 보고 이상함을 눈치챘고 그걸 덮기 위해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예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 꿍 안일은 한 번 얽히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 별것 아닌 일 하나가 커져서 결국 쫓겨나게 되었지. 그게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의정의 수상한 물건을 발견했고, 그래서 쫓겨난 것이었어요. 하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부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이 일에 걸려 있었구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억울하다고만 하고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목숨,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 둘 다 걸린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하진은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하,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아라. 하진은 지금까지 모은 것 전부를 말했어요. 우의정이 신복과 직접 꾸미는 장면을 들은 것. 독침이 우의정 쪽 물건으로 들어온 기록. 사라진 문서와 연결되는 흔적. 그리고 아버지 사건까지. 임금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잡을 수 있겠느냐?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옵니다. 왜 그러하냐? 지금 잡으면 우의정은 모르쇠로 버틸 것이옵니다. 증거가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것이옵니다. 하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드러나게 해야 하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진은 똑바로 임금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우의정이 마지막으로 손을 쓰게 만들어야 하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내 뜻대로 해보아라. 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받들겠사옵니다. 방을 나서며 하진은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우의정을 잡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했지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하진은 그 달을 올려다보며 걸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일부러 아무 일 없는 듯 자리를 열었습니다. 대신 몇 명만 부르는 작은 자리였어요. 우의정 민석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이미 준비된 자리였어요. 하진은 한쪽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하진이 갑자기 외쳤어요. 전하, 잠시 멈추십시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이 소리쳤어요. 또 무슨 일이냐? 군졸이 달려와 임금 자리 근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숨겨진 독침.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지요. 임금이 그걸 한번 내려다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의정을 보았어요. 우의정. 우의정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답했습니다. 예, 전하. 이것도 우연이라 하겠느냐. 우의정은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대답했어요. 전하, 소신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 소신 또한 답답할 따름이옵니다. 말이 매끄러웠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지요. 임금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다 보느냐? 우의정은
잠깐 생각하는 척 하다가 말했습니다. 궁 안을 어지럽히려는 자가 분명 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 단정할 수 없사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이럴 때일수록 성급히 몰아세우면 오히려 억울한 이만 생길까 두렵사옵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하진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방 안 시선이 모두 하진에게 쏠렸어요. 우의정이 처음으로 하진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손을 대는 자리마다 같은 방식으로 독침이 놓였사옵니다. 이건 궁 안 구조와 전하의 습관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사옵니다. 우의정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궁에 있는 사람은 다 의심해야겠군. 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옵니다. 그 중에서도 물건이 들어오는 흐름까지 아는 사람이어야 하옵니다. 우의정의 눈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지요. 어린아이가 생각이 깊구나. 하지만 그걸로 사람을 범인이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여전히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때 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들었사옵니다. 우의정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진이 이어갔지요. 연못가 일 실패했다고 하셨사옵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하셨사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의정이 바로 반박했어요. 무슨 헛소리냐? 어린아이가 밤에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것이냐? 증거가 있느냐? 하진이 말했습니다. 있사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어요. 전화 동선 확인, 수라간 점검, 아이 감시. 우의정의 신복이 떨어뜨린 종이었습니다. 임금이 그걸 받아보았어요. 그리고 우의정을 다시 보았지요. 이번에는 우의정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텼어요. 전하, 저런 것은 누구나 적을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걸로 소신을 의심하신다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군졸들이 한 사람을 끌고 들어왔어요. 우의정의 신복이었습니다. 이미 잡혀 있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떨며 말했어요. 전하, 전부 우의정의 지시였사옵니다. 우의정이 크게 외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처음으로 감정이 터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제도 아니라고 하겠느냐. 우의정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전하, 저자는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임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럼 이것도 거짓이냐? 하진이 들은 말. 종이, 독침, 신복의 자백. 모든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의정의 입이 멈추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말을 잇지 못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민석염. 이름을 불렀어요. 네가 짐을 죽이려 한 것이 맞느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의정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떨구었지요. 전하,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우의정은 그 자리에서 잡혀갔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의정 민석염이 끌려간 뒤 궁 안은 며칠 동안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과 소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임금을 죽이려 했다니. 정말 우의정이었단 말이냐. 전하 곁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더라. 사람들의 말끝에는 놀람과 함께 하진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그 사이에서도 조용히 지냈어요. 이제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요. 괜히 더 나서면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그게 또 다른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부름이 내려왔어요. 하진은 단정히 옷을 고쳐 입고 전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임금이 아이를 시험하던 자리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공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진이 엎드리자 임금이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하진이 고개를 들자 임금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네가 아니었으면 짐은 이미 2번도 넘게 죽었을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보이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저었어요. 보여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여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더 많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너는 그 둘이 아니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어요. 네가 한 일은 단순히 짐을 구한 것이 아니다. 궁 안에 숨어 있던 것을 끌어낸 일이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이었지요. 잠시 뒤 임금이 명을 내렸어요. 상과 자리를 내리겠다. 곁에 있던 내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금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은자와 비단을 내리고 거처를 마련해 주어라.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한다면 궁 안에서 글과 일을 배울 수 있게 하라.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지요. 하진은 이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 과한 은혜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어요. 무엇이 과하냐? 하진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직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사옵니다. 그저 우연히 몇 가지를 보았을 뿐이옵니다. 임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연으로 2번이나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하진은 그 말에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임금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숨어서 보지 말고 앞에 나와서 보아라. 이 말은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이제 너는 궁 밖의 아이가 아니라 궁 안 사람이다. 하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전하. 그리고 전각을 나서는 길. 궁녀들과 내관들이 하진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호기심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신기함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인정과 존중. 그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진은 그걸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려야 했습니다. 우의정이 잡혔으니 이제 그것도 가능해졌지요. 아버지가 쫓겨난 것도 우의정 때문이었어요. 기록을 조작하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하진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궁 안에 퍼지고 있었지요. 곧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며칠 뒤 궁에서 사람 하나가 불려왔습니다. 강문식. 하진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궁궐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쫓겨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게 이름이 적히고 변명할 틈도 없이 쫓겨나던 날. 그날 이후로 궁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왔지요. 그런데 다시 불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들 하진이 걸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강문식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하진은 아버지를 데리고 임금 앞에 섰어요. 강문식은 깊이 엎드렸습니다. 소인 강문식이 옵니다. 임금이 말했어요. 고개를 들라. 강문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바로 말했지요. 그대의 지난 일을 다시 살펴보았다. 강문식의 손이 떨렸어요. 그대는 기록을 잘못한 것이 아니었다. 임금이 이어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빼고 그 죄를 그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문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지요. 그렇다면 소인은? 임금이 말했어요. 죄인이 아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강문식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것이 한 번에 올라왔지요. 억울함, 분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키며 살아온 세월. 전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온 세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억울함. 이제야 그것이 풀린 것이었어요. 임금이 덧붙였지요. 다시 돌아오라. 그대가 하던 일을 맡아도 좋다. 강문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옆에 하진이 서 있었지요. 강문식은 그제야 아들을 보았습니다. 네가 한 것이냐? 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제가 조금 도왔습니다. 그 말에 강문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아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예전에 옆에서 걸어오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해낸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강문식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큰 자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을 맡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진 역시 궁 안에 남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사람을 보고 일을 익혔어요. 이제는 떠돌던 아이가 아니었지요. 궁 안에서 자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조용하게 이어졌어요. 해 질 무렵이었습니다. 하진과 강문식이 함께 궁 안길을 걷고 있었지요. 예전에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궁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갔고 하진이 그 옆을 따라 걸었지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궁 안으로 들어와 걷고 있었어요. 강문식이 말했습니다. 이 길을 다시 걷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진이 답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잠시 걷다가
하진이 덧붙였지요. 이제는 조금 편합니다. 강문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궁 안에 퍼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지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진은 아버지 옆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가마 행렬을 보았던 날.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강문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아버지.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밝았어요.